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가 제주를 지나 진도 해상을 통과했습니다. 일단 열대 저압부로 약화된 걸로 보이는데요. 목포항 취재기자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손준수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진도 앞바다를 지난 태풍이 서해안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강한 바람과 비는 계속되고 있어서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태풍 다나스는 현재 순간 최대 풍속 30m의 강한 바람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전 지역과 서남해 앞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졌으며 태풍은 전남 신안 쪽으로 이동해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서남권의 누적 강수량은 완도 여서도에 230mm를 최고로 완도 172, 진도 서거차도 73 등 남해안 지역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50mm로 많은 곳은 최고 250mm 이상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남해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로 제주를 포함해 목포항을 출발하는 여객선 16개 항로, 47척의 입출항이 어제부터 계속 통제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는 도로가 침수되고 강풍에 가로수가 넘어지는 등 비 피해 신고가 9건이 접수돼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또 어젯밤에는 완도항에서 태풍을 피해 선박을 항구에 고박시키는 작업을 하다 선원이 밧줄 등에 발을 맞아 크게 다치는 등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으니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목포항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네, 남해안 지역에 태풍이 점점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 국동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바닷바람이 강해 보이는데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여수 국동항은 새벽 한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요. 날이 밝아오면서 바람이 더 거세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강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만 이렇게 밖에 서 있으면 온몸이 젖을 정도인데요. 파도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역시 높게 일렁이고 있고 빗줄기도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남해상과 전남 전역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여수 간여함에는 순간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부는 등 곳곳에서 거센 바람이 관측됐습니다. 각 자치단체는 재난안전본부를 가동해 운영 중이고 해경은 위험 지역에 통제선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벌였습니다. 어선은 대부분 피항했고 여수와 고흥 등 15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은 오늘 또 역시 중단됐습니다. 어제부터 여수 거문도에는 3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초도와 백야도 등 섬 지역엔 2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당초 예상보다는 비가 덜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남 남해안에는 80에서 15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비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방심하기엔 이릅니다. 여수 돌산읍에선 도로가 침수되고 토사가 유출되는 등 전남 9개 지역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라남도는 해수면이 상승하는 대조기인데다 너울성 파도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국동항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네, 경남 지역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최진석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경남 지역은 새벽 동안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도 굵은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도 여전히 강하게 불어 피항한 선박들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남 지역은 오늘 새벽부터 본격적인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남해동부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남해동부 앞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남 18개 시군에는 호우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지역에 내린 비의 양은 지리산 331.5mm, 산청 시천 269.5, 거제 268, 거제 장목 247.5 등입니다. 통영과 거제, 사천 등 7개 시군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과 거제 등에서 주택 침수 3곳, 건물 침수 2곳, 가로수 쓰러짐 8건 등 모두 20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내륙 지역에 많게는 1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2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더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 이상의 집중호우도 예상됩니다. 경남의 여객선과 유도선 120여 척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운항을 멈췄고 지리산 국립공원의 탐방로도 모두 통제됐습니다. 해안 지역 저지대에서는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침수 피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원 마산항에서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네, 부산에서도 밤사이 세찬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밤까지 많은 양의 비와 강한 바람이 불 예정이어서 시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부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희지 기자. 빗줄기가 좀 굵어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광안리 해변에는 아침부터 내린 장대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파도가 무서운 기세로 일렁이고 있습니다. 이런 바람과 비는 오늘 밤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부산 지역에는 호우경보와 강풍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지금까지 부산 지역에는 총 16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시간당 20에서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강풍과 비로 인한 피해 신고도 속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공장 지붕이 강풍에 날려 소방대원이 출동했고 가게 간판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는 등 지금까지 부산에선 6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교통 통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빗물로 온천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오늘 새벽부터 온천천 연안교와 세변교 하부도로의 차량 진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광안대교도 컨테이너 차량 진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부산항에는 많은 선박이 피항해 빗줄기가 약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김해공항을 오갈 예정이던 항공기 126편도 무더기 결항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태풍이 약화할 것으로 보고 부산에 내렸던 태풍 예비특보를 해제했습니다. 다만 장마 전선과 태풍이 몰고 온 비구름이 여전히 많은 비를 뿌리고 있고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도 불 것으로 보여 긴장을 늦추기는 이릅니다. 또 남해안의 높은 물결이 일어 바닷물이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니 해안도로와 해안가 저지대 주민들은 침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안리 해변에서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네, 지금 부산 광안리의 거센 파도 보셨는데요. 태풍이 북상하면서 경북 동해안에도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포항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희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그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 다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태풍 다나스가 전남 지역을 향해서 북상하면서 전북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지리산 주변 등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예상됩니다. 남원의 중계차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웅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부터 남원 지역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낮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지만 다시 굵어지고 있어 긴장감을 늦출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지리산으로부터 약 10km 정도 떨어진 내륙 한가운데입니다. 남원 시내를 가로지르는 요촌의 수량이 평소보다 크게 불어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현재 남원과 무주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지리산 뱀사골 102mm를 비롯해 무주 덕유봉 103, 순창 27.6, 남원 26.2mm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강한 바람도 불어 오늘 새벽 4시쯤 무주 덕유봉은 순간 최대 풍속 21.1m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북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5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리산 등 산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도 예상됩니다. 지리산과 내장산, 덕유산 등 국립공원과 선운산 도립공원 입산은 통제됐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비 피해는 남원 주천면의 낙석 1건 외에는 특별한 피해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는 붕괴 위험이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00여 곳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남원에서 KBS 뉴스 박웅입니다. 네, 비가 많이 내리면서 농촌에서는 논밭이 물에 잠기는 등 농작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 농작물 관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정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장 큰 침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작물 시설은 비닐하우스입니다. 안으로 토사가 흘러들어오면 그대로 농작물을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변 배수로를 미리 점검하고 물이 차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에 잠긴 벼의 잎끝은 물 밖으로 나오게 해 숨을 쉬게 해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천둥번개가 칠 때는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눈에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고추나 수박 등은 물과 토양을 통해 역병에 쉽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빼는 대로 바로 방제해야 합니다. 과수원에서는 뿌리가 땅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비닐이나 부직포 등을 덮어둬야 유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축산 농가는 온도와 습도가 올라감에 따라 전염병이 돌 수 있기 때문에 축사 소독과 환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농가는 농업기술센터에 연락하면 지역별 상황에 따라 병해충 방제 요령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비가 그친 뒤에는 열흘 안에 읍면사무소에서 피해 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종 피해 집계에서 누락돼 새로 심을 종자나 농약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네, 많은 비로 가옥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면 무엇보다 전기와 가스를 먼저 차단하셔야 합니다. 그런 뒤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해야 하는데요. 집이 이미 침수되기 시작했을 때 대응 방법 장덕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시간에 10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질 때는 평소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도 물바다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릴 땐 우선 빗물이 새거나 배수구가 막힌 곳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집 주변의 축대나 담장은 붕괴 우려가 없는지 수시로 살피고 집 안으로 물이 넘칠 경우에 대비해 모래주머니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비할 여유가 있다면 집 밖에 쌓아둔 물건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폭우로 집안에 물이 들기 시작하면 먼저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야 하는데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기와 통신이 끊길 경우를 대비해 손전등과 휴대전화,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처 대비할 틈이 없이 가옥이 급격히 물에 잠기면 지붕이나 옥상 등 높은 곳으로 피한 뒤 침착하게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가재 도구에 미련을 두지 말고 서둘러 침수 지역을 벗어나야 합니다. 물이 빠진 뒤 집에 돌아왔을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물에 잠겼던 주택은 구조물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붕괴를 조심해야 합니다. 또 집안에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어 환기를 시킨 뒤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전기 설비는 함부로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네, 비바람이 몰아치면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순식간에 산사태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산사태가 잘 발생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최영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북상 시의 인명피해를 분석해보면 첫 번째 원인이 하천 급류, 두 번째가 산사태입니다. 특히 지난 2011년엔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춘천 산사태 등으로 43명이 목숨을 잃었고 피해 복구 비용은 1,500억 원이 들었습니다. 2000년 이후 피해 면적은 해마다 평균 9.8제곱킬로미터에 달해 1980년대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산사태는 하루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계속될 때 일어나기 쉽습니다. 골짜기 길게 형성된 곳, 특히 지면에서 기울기가 30도가량 되는 사면 지역이 위험합니다. 또 화렵수림 지역보다는 뿌리가 얕은 침엽수 밀집 지역에서 산사태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사전에 산사태 발생 징후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내리고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똑바로 서 있던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산 울림이나 땅 울림이 들리는 것은 산사태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때문에 며칠 동안 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경우 경사지 아래쪽에 사는 주민들은 산 아래 평지로 미리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네, 아이들 방학 맞아서 지금 휴가 가신 분들 많을 텐데요. 태풍이 북상할 때 조심해야 할 곳, 특히 해수욕장이죠. 피서객들이 모여 있을 땐 자칫 큰 피해가 날 수 있는데 해안가에서 피해를 막기 위한 대비 요령 국현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해안가. 곳곳에 시설물이 부서지고 쓰레기까지 밀려와 마치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태풍이 접근하면 바다와 맞닿은 해수욕장은 직접적인 피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태풍이 북상한다는 예보가 발표된 상황에서는 해수욕장에서의 물놀이는 물론 해변을 거니는 것도 위험합니다. 특히 태풍이 아직 먼 곳에 있어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잘 안 띄는 긴 너울이 밀려와 순식간에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가까워져 대피령이 내려지면
야영객들은 텐트와 여행 장비 등에 연연해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몸을 피해야 합니다. 바닷가의 상가 건물들은 차양막 등을 미리 철거하고 건물의 입구는 물론 지하실 통로에도 모래 주머니 등을 쌓아야 합니다. 태풍이 다가올수록 바닷물 수위가 높아져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해일 피해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또 횟집 수족관과 유리창 등은 강풍이나 파도에 피해가 없도록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해안가에 주차한 차량은 갑자기 높은 파도가 밀려올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안전하고 높은 지대로 옮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네, 또 등산을 하거나 계곡에서 야영을 하다가 오늘 같은 집중호우를 만날 경우에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산과 계곡에서의 대피 요령 우한울 기자가 이어서 알려드립니다. 산이나 계곡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갑자기 불어난 물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비가 곧 약해질 것이란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빗물이 불어나는 속도를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하면 가능한 한 빨리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올 땐 계곡보다 산등성이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계곡에선 거센 물살에 휩쓸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급류와 함께 돌이나 부러진 나무가 함께 떠내려오는 경우가 많아 다치기 쉽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게 여의치 않을 때는 높은 지대로 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계곡에 설치된 스피커 등 방송시설에서 대피 안내가 방송되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산에서 고립됐을 경우에 대비해 휴대전화와 휴대용 라디오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고립됐을 때는 휴대전화로 구조 요청을 하고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비상식량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고립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구조대에 자기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는 눈에 잘 띄는 색의 옷을 흔들거나 밤일 경우 손전등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네, 정부는 비상 대응 체계를 3단계로 높여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적잖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걸로 집계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하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행정안전부 내에 설치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각 지역별로 올라오는 피해 현황과 또 대처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1시간쯤 전인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한 피해 현황이 발표가 됐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본이 공식 집계한 피해 현황을 보면 제주와 부산에서 현재까지 주택 20여 채가 침수 피해를 입은 걸로 일단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전 6시 발표에 비해서는 2채가 늘었습니다. 또 강풍과 호우로 부산에서 해안대 그 일부 구간이 파손됐고 전남 여수에서는 77번 국도 3면의 토사가 유출됐다가 밤사이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각 지역별로 간간히 전해지고 있는 피해 현황에 비해 공식 피해 집계 현황이 너무 적게 집계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중대본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피해 현황만을 집계 발표하다 보니까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 우려로 인해 통제구역도 늘었습니다. 현재 통제구역을 보면 지리산과 한려해상을 비롯해 10개 국립공원에 296개 탐방로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목포와 여수 등에서 85개 항로에 여객선 124척의 발이 묶였고 김포와 제주, 청주 등 8개 공항에서 모두 53편의 항공기가 벼랑됐습니다. 또 부산 세병교와 연안교 등 일부 도로의 통행이 침수로 인해 통제됐습니다. 태풍의 예상보다 빨리 세력이 약해지고는 있지만 정부는 가장 높은 태세인 3단계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단계 대응 태세는 어제 저녁 6시부터 발령이 됐는데 이 때문에 중대본에는 소방과 재난, 치수 등 관계 공무원 수십 명이 철야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시도별로 17,000여 개의 재난 구호 물자를 준비한 상태입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에는 24,000여 명의 공무원이 출근해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태풍 다나스 어디쯤 와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기상청 예보관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진규 예보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예상보다는 좀 더 빨리 약화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네, 현재 태풍 다나스는 12시를 기해서 이 신안 부근 그 영역에서 이제 열대 저압부로 지금 약화가 됐습니다. 네. 예,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태풍으로 인한 주의보, 그러니까 태풍 경보가 나 있는 곳들은 모두 이제 강풍주의보 또는 호우주의보로 이제 대체가 되게 되고요. 그렇게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일단 태풍이 열대저압부로 약화됐다고 해서 모든 뭐 기상 현상들이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 태풍이 여태까지 북상하면서 몰고 왔던 수증기들이 이제는 우리나라 쪽에 지속적으로 남아서 내일까지도 조금 더 비를 뿌리거나 강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열대 저압부라는 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네. 정확히 뭐죠? 열대 저압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풍이 처음에 발달하는 초기나 아니면 지금과 같이 태풍이 이제 소멸하는 시기에 회전력, 그러니까 저기압성 회전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중심 풍속이 17m/s 이하로 떨어진 상태 또는 그 이하인 상태를 얘기하게 되고요. 네. 태풍에 비해서 비교적 강도가 매우 낮고 그리고 비의 양이나 이런 것들도 대체적으로 태풍보다는 좀 다소 약한 소용돌이를 일컫게 됩니다. 아, 그리고 태풍의 위험 반원에 한반도가 들어서 위험하다. 아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도 그럼 계속 위험한 상황입니까? 네, 저기압성 소용돌이들은 계속 남아서 일단 우리나라 남서쪽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태풍에 빗대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태풍은 이 중심을 기준으로 왼쪽보다 오른쪽에서 비구름대가 굉장히 잘 발달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열대저압부로 바뀐 이 태풍의 특징도 지금 현재 레이더나 위성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대류들이 그 태풍의 우측 반경, 네. 결국 우리나라 전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 남해안이나 이 영동 지방으로 들어가는 구름대들이 시간당 20에서 30mm가량 비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대류 구름대들이 굉장히 잘 발달하고 있는 특징들을 보면은 알 수 있겠지만 이 우측 반원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비 피해 또는 강풍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안심하면 안 되는 네, 상황이군요. 어제 그 기상청이 예상한 태풍의 진로가 제가 봤을 때 가장 낮게 많이 꺾여 있었고 일본이나 미국은 조금 우측으로 북상하는 모양이었거든요. 네. 많이 달랐어요. 일본, 미국, 우리나라의 예보가 어떤 네, 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우선 뭐 우리 쪽 예보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단 우리는 그 진도 부근 해역을 이제 연안을 통과를 해서 상륙을 한 후에 이제 내륙으로 들어온 경로를 취했고요. 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들은 이제 계속 서해상을 더 북상을 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지점이 이제 경기 서해안 부근, 그러니까 즉 서울 경기도로 관통하는 곳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다소 이제 혼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러한 외국의 예측 결과들은 우리나라를 뭐 포함한 전국의 전 세계적으로 있는 모델들이 모두 이와 같이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도 그리고 일본도 우리가 하고 있는 분석보다는 조금 러프하게 조금 광범위하게 좀 예보를 나갔던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우리 기상청에서 예보를 내는 시기에는 그저께 밤부터 이 태풍의 중심 기압 그리고 태풍의 중심으로 형성된 그 바람들 그리고 태풍 주변에 형성된 강풍대들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실황 태풍이 갖고 있는 이 현재의 상황이 수치 모델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계속 보면서 보정을 해 나갔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모델에서 예측하는 값들보다는 조금 더 동쪽으로 틀면서 현재 경로를 조금 예보를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번 태풍은 바람보다는 비가 좀 더 강조가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날아가거나 나무가 뽑힌다거나 이런 화면보다는 비가 굉장히 쏟아지는 모습을 지금 많이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비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태풍이 우리나라 서쪽 지방으로 이제 남서쪽 지방으로 이제 상륙을 하면서 이제 약화가 됨에 따라 지금 오늘 새벽까지의 강수 분포를 보시면 태풍이 남쪽에서 북상을 하기 때문에 수증기들이 대체적으로 남쪽에서 북상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비롯한 남해안 쪽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는데요. 전체적인 강수량 분포를 보면 그래서 남부 지방이 중부 지방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남북 간의 그 강수량 편차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열대저압부가 이제 우리나라 서쪽 해상으로 진입을 되게 됨에 따라 강수의 분포가 서쪽보다는 이 부산을 위시한 동쪽 지방 그리고 남부 일부 지방이 이제 강수의 집중 구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누적 강수량의 분포는 서쪽보다 동쪽이 강수량이 좀 더 많은 그러한 동서 편차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의
태풍이 접근하면서 남서해안은 만조 시기랑 겹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해일이나 침수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이제 태풍이 왔다가 지금부터는 이제 열대저압부로 바뀐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바람이 불면서 해상의 파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특히나 지금 만조 시간과 맞물리면서 해수면 높이가 그대로 올라간 상태에서 높은 파도가 일기 때문에 특히나 내일 같은 경우는 9m까지 파도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방파제를 물결이 쉽게 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인접해 있는 해안도로나 또는 가옥들의 물이 범람을 하면서 침수 피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 분들께서는 그 방파제 인근으로는 좀 출입을 자제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도권도 지금 오늘 새벽부터 비가 시작됐는데 중부지방 그럼 태풍령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열대저압부로 약화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구름대가 이 저압부가 조금 더 우리나라 내륙으로 들어오게 되면 강수대가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중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서 서쪽 지방은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한 10에서 30mm 정도로 좀 다소 적은 양을 보이겠고요. 같은 중부지방이라 하더라도 경기 동부부터 영서 또는 그 강원 영도까지는 최대 60mm 그리고 강원 영동에는 동쪽 지방이다 보니 강수량이 그거보다 더 많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부지방에서도 동서 강수량 편차가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시는데 그럼 태풍의 진로를 어떻게 예측하는 건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태풍의 경로를 예측하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축약을 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태풍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의 태풍 중심 기압이 얼마나 낮냐에 따른 그 강도 분석입니다. 이 강도가 강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태풍 스스로가 어디로 이동하려고 하는 자체적인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 힘의 이제 경로를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태풍이 점차 약화되는 시기에 이 주변에 불고 있는 바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약해진 태풍을 주변 바람이 어떻게 이끌겠냐라는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바람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그거보다는 좀 더 큰 개념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경계에서 태풍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경계가 어디냐가 어디인가가 되냐라는 걸 일단 분석관들 또는 예보관들이 총체적으로 다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수치 모델 자료나 또는 그 외 우리가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관측 자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태풍의 예측 경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진규 예보 분석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호 태풍 다나스는 오늘 정오경에 전남 신안군 섬지역을 지나며 열대저압부로 약화됐습니다. 지금은 태풍의 에너지원을 잃어 비구름대의 모습이 많이 붕괴된 모습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전남과 제주, 서해 남부와 남해상에는 태풍경보가 발효 중이고 경남과 일부 경북지방에는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특히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경북 동해안에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시간에 20-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태풍으로부터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낮까지는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을 보면 제주 삼각봉에 무려 1000mm가 넘는 역대급의 폭우가 쏟아졌고 전남 거문도에도 329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경상도에 50에서 최고 150mm가 넘겠고 그 밖에 전라도에 30에서 100, 중부지방에 10에서 60mm 정도입니다. 비도 비지만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안을 중심으로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 안팎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남해상을 중심으로 물결도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태풍이 열대저압부로 약화됐다고 하더라도 오늘 오후까지 남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바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태풍 정보였습니다. 네, 태풍 다나스가 전남 진도 해상을 통과했고요. 열대 저압부로 지금은 약화된 상태입니다. 목포항에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준수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진도 앞바다를 통과했던 태풍이 서해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강한 바람과 비가 그대로여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태풍 다나스는 현재 순간 최대 풍속 30m의 강한 바람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전 지역과 서남해 앞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졌으며 태풍은 전남 신안 쪽으로 이동해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서남권의 누적 강수량은 완도 여서도가 232mm를 최고로 완도 172, 진도 서거차도 73 등 남해안 지역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50mm로 많은 곳은 최고 250mm 이상으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남해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로 제주를 포함해 목포항을 출발하는 여객선 16개 항로 47척의 입출항이 어제부터 계속 통제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는 도로가 침수되고 강풍에 가로수가 넘어지는 등 비 피해 신고가 9건이나 접수돼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또 어젯밤에는 완도항에서 태풍을 피해 선박을 항구에 고박시키는 작업을 하다 선원이 밧줄 등에 발을 맞아 크게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으니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목포항에서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네, 계속해서 남해안 지역 상황 더 알아보겠습니다. 전남 여수 극동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네, 바닷바람이 강해 보이는데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새벽 한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면서 바람이 거세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강풍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파도도 오르락내리락하며 높게 일렁이고 있고 빗줄기 역시 굵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전남 남해상과 또 전남 권역에 태풍 경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수 간여함에는 순간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부는 등 곳곳에서 거센 바람도 관측됐습니다. 각 자치단체는 재난안전본부를 가동해 운영 중이고 해경은 위험 지역에 통제선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벌였습니다. 어선은 대부분 피항했고 여수와 고흥 등 15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은 오늘도 중단됐습니다. 어제부터 여수 거문도에는 3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초도와 백야도 등 섬 지역엔 2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당초 예상보다는 비가 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남 남해안에는 80에서 15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비가 오겠습니다. 하지만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방심하긴 이른데요. 여수 돌산읍에선 도로가 침수되고 토사가 유출되는 등 전남 10여 개 지역에서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해수면이 상승하는 대조기인데다 너울성 파도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국동항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네, 경남 지역도 태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중계차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진석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경남 지역은 새벽부터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은 다소 빗줄기가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이곳 창원 마산항에서는 선박들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남 지역은 새벽에 본격적인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경남 18개 모든 시군에 호우특보가 내려졌고 지리산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지역에 내린 비의 양은 지리산 333mm, 산청 시천 270, 거제 268.5, 거제 장목 251 등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며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남해 동부 먼바다에 태풍 경보가, 남해 동부 앞바다에는 풍랑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통영과 거제, 사천 등 7개 시군에도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과 거제 등에서 주택 침수 3곳, 건물 침수 2곳, 가로수 쓰러짐 8건 등 모두 2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또 거제의 국도 2곳과 산청의 국도 1곳에서 무너진 토사가 도로를 덮치면서 복구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까지 내륙 지역에 많게는 1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2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더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 이상의 집중호우도 예상됩니다. 경남의 여객선과 유도선 120여 척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운항을 멈췄고 지리산 국립공원의 탐방로도 모두 통제됐습니다. 지금까지 창원 마산항에서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네, 부산에서도 밤사이 세찬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밤까지 많은 양의 비와 강한 바람이 불 예정이어서 시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부산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희지 기자,
지금 뒤로 파도가 굉장히 거세 보이는데 지금 부산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광안리 해변에는 꾸준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온 게 오전 6시부터인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쉬지 않고 비가 내리고 있는 겁니다. 제 뒤로 보시는 파도를 보시면 강한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무서운 기세로 높게 일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지역에는 호우경보와 강풍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어제 오전부터 지금까지 부산 지역에는 16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시간당 20에서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풍과 비로 인한 피해 신고도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공장 지붕이 강풍에 날려 소방대원이 출동했고 가게 간판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는 등 지금까지 부산에선 6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교통통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빗물로 온천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오늘 새벽부터 온천천 연안교와 세병교 하부도로의 차량 진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광안대교도 컨테이너 차량 진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부산항에는 많은 선박이 피항해 빗줄기가 점차 약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김해공항을 오갈 예정이었던 항공기 126편도 무더기 결항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태풍이 약화할 것으로 보고 부산에 내렸던 태풍 예비특보를 해제했습니다. 다만 장마전선과 태풍이 몰고 온 비구름이 여전히 많은 비를 뿌리고 있고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도 불 것으로 보여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남해안에 높은 물결이 일어 바닷물이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니 해안도로와 해안가 저지대 주민들은 침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안리 해변에서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네, 이번엔 전라도 내륙으로 가보겠습니다. 태풍 다나스 영향으로 전북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지리산 주변 등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 예상됩니다. 남원 중계차 연결하죠. 박웅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새벽부터 남원 지역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현재 낮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굵어졌던 빗줄기는 지금은 다소 가늘어진 모양새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남원 지리산으로부터 1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내륙 한가운데입니다. 보시면 남원 시대를 가로지르는 요천의 수량이 평소보다 크게 불어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원과 무주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무주 덕유봉 109.5, 지리산 105.1, 순창 27.5, 남원 26.2mm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강한 바람도 불어 오늘 새벽 4시쯤 무주 덕유봉에서 순간 최대 풍속 21.1m의 강한 바람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전북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리산과 내장산 등 산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가 넘는 국직성 호우도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지리산과 내장산, 덕유산, 선운산, 도립공원의 입산도 모두 통제됐습니다. 태풍의 영향력이 좀 약화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서해안 4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아직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북 지역에 접수된 비 피해는 남원 주천면의 낙석 1건 외에는 특별한 피해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붕괴 위험이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00여 곳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남원에서 KBS 뉴스 박웅입니다. 네, 이번 태풍 다나스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건 제주인 것 같습니다. 기록적인 비가 내렸고요. 침수 피해 속출했죠. 항공편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최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에 흙탕물이 거칠게 흐릅니다. 범람 위험 수위까지 육박하며 주변 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도심지 주택가에는 밤새 빗물을 빼내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고에도 물 차 있었고. 아, 선생님 베개도요? 네네. 아, 지금은 다 조치가 된 거죠? 네. 포크레인으로 저기 파놓으니까 지금 물 많이 빠진 상태. 태풍 다나스가 몰고 온 비구름대의 위력은 무시무시했습니다. 한라산에는 이틀 동안 1000mm에 달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제주 동부 지역인 성산에 어제 하루 동안 내린 비의 양은 263mm. 1923년 기상관측 이래 7월의 하루 강우량으로 역대 두 번째이며 연중 강우량으로도 5위에 해당합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제주에서만 주택 19채가 침수됐고 도로도 14곳이 물에 잠기거나 파손됐습니다. 제주 시내 한 호텔은 지하 식당과 보일러실, 전기 설비 등이 물에 잠겨 영업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은 전기가 복구가 안 되면 거의 뭐 한 달 정도는 영업을 못한다고 그래요. 제주 지역 전체 피해 건수는 93건, 농경지도 6천여 제곱미터가 잠겼는데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와 육지를 잇는 교통편도 이틀째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어제 제주공항에선 태풍의 영향으로 300여 편의 항공편이 결항 또는 지연 운항한 데 이어 오늘도 오전까지 60편이 넘게 결항했습니다. 오후부터 차츰 정상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항공사의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네, 태풍이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긴 했습니다만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적지 않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태풍의 기세가 꺾였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3단계 대응 태세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시간쯤 전에는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한 피해 현황, 공식 집계 현황이 발표가 됐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본이 공식 집계한 피해 현황을 보면 제주와 부산에서 현재까지 주택 20채가 침수 피해를 입은 걸로 일단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전 6시 발표에 비해서는 2채가 늘었습니다. 또 강풍과 호우로 부산에서 해안데크 일부 구간이 파손됐고 전남 여수에서는 77번 국도 사면의 토사가 유출됐다가 밤사이 복구됐습니다. 안전사고 우려로 인해 통제구역도 늘었습니다. 현재 통제구역을 보면 지리산과 한려해상을 비롯해 10개 국립공원에 296개 탐방로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목포와 여수 등에서 85개 항로의 여객선 124척의 발이 묶였고 김포와 제주, 청주 등 8개 공항에서 모두 53편의 항공기가 결항됐습니다. 또 부산 세병교와 연안교 등 일부 도로의 통행이 침수로 인해 통제됐습니다. 태풍이 예상보다는 빨리 세력이 약해졌지만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가장 높은 재난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단계 대응 태세는 어제 저녁 6시부터 발효가 됐는데 이 때문에 중대본에는 소방과 재난, 치수 등 관계 공무원 수십 명이 철야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에는 2만 4천여 명의 공무원이 출근해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네, 태풍 다나스는 내륙 지역에 상륙하지 않고 전남 신안섬 지역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해졌습니다. 자세한 상황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네, 열대 저압부로 약해졌다고요? 네, 태풍 다나스는 진도 서쪽 해상까지 북상한 뒤 조금 전 정오쯤 신안 서쪽 섬 지역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방향에는 여전히 강한 비구름을 품고 있습니다. 어제 기상청은 태풍이 남부 내륙 지역을 관통한 뒤 동해상에서 소멸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차가운 남해상을 지나면서 세력이 빠르게 약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세력은 잃었지만 아직까지 비바람은 여전한 것 같거든요. 네, KBS 재난감시 CCTV를 통해 이 시각 비바람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열대 저압부의 중심부에 가까운 전남 완도항입니다. 비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고요. 파도도 거세게 일렁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전남 여수 오동도입니다. 여전히 카메라가 가끔 흔들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전남 지역은 비는 그리 강하지 않지만 바람은 초속 20m 가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새벽 태풍 중심이 스쳐 지난 제주도입니다. 한라산에는 어제부터 10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해안가의 비바람은 다소 약해졌지만 산간 지역은 보시다시피 여전히 시간당 2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리산 뱀사골 계곡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계속해서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계곡물이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주말을 맞아 야영하시는 분들은 물에 휩쓸리거나 고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영남지방도 태풍의 진로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비바람은 호남지방 못지 않았습니다. 창원 여객터미널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정박해놓은 선박들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가장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부산 지역의 세병교입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부산에는 어제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온천천이 주변 공원까지 넘친 모습입니다. 영남 동해안 지역도 계속해서 비바람이 세지고 있습니다. 파도도 거세게 일고 있는 데다 바닷물 높이도 높은 시기여서 해안도로나 방파제는 접근을 삼가야 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비는 당분간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네, 레이더 영상을 통해 비구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영남 지방으로 계속해서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비구름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붉게 보이는 지리산 부근과 부산과 울산 등 영남 동부 지역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 정도의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남해 동부 해상에서 계속해서 비구름이 북상하고 있어서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으론 앞으로도 시간당 최고 3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역별로 특히 주의해야 할 시간대 언제일까요? 네, 앞으로 특히 주의해야 할 지역은 영남 해안 지역이고 오늘 오후까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몰고 온 강한 수증기가 남아있는 데다 동풍이 백두대간에 부딪히면서 계속해서 영남 지방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내일까지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영남 지방에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호남 지방은 30에서 100mm, 제주와 중부 지방에도 10에서 6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폭우가 더 우려되긴 하지만 바람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남부 지방에는 오늘까지 최대 순간 초속 25m의 강풍이 예상되고요. 중부 지방에도 초속 1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풍 다나스 현재 어디쯤 와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기상청 우진규 예보관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보관님, 그 예상 진로가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 그 예상보다 조금 일찍 약화가 됐어요. 네. 네. 지금 현재 태풍 다나스는 오늘 낮 12시를 기해서 네. 그 신안 부근에 있는 그 도서지방에서 일단 열대저하부로 약화가 됐고요. 네. 현재는 그 열대저하부의 이제 태풍으로부터 전이가 된 열대저하부에 동반된 구름대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 곳곳에 지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앞으로 이 열대저하부는 조금 더 내륙으로 들어와서 네. 이 저합성 소용돌이를 계속 이제 우리나라 쪽에 그 소용돌이가 남아있게 되면서 네. 그에 따른 이제 영향을 계속 줄 예정입니다. 그럼 여전히 그 태풍의 위험 반원 그 안에 들어 있는 겁니까? 네, 뭐 태풍이라고 또는 열대저하부라고 하는 게 이제 네. 좀 무색할 정도로 지금은 그런 어떤 중심의 위치, 중심의 강도보다는 이제는 그 비구름대 영향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조금 전에 레이더 영상도 살펴보셨겠지만 이 부산이나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이 태풍의 스파이럴 밴드라고 하는 그 회전에 동반된 비구름대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들은 이 북서쪽으로부터 찬 공기들이 주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태풍이 악화되면서 그 주변으로 이 건조하고 찬 공기들이 관입이 되면서 이 구름들을 더욱 발달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비구름대가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어젯밤만 해도 태풍의 예상 진로가 일본, 미국도 우리나라 이렇게 달랐어요.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비껴가는 편에 속했고 미국과 일본은 내륙을 뚫고 가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좀 다행입니다. 네, 그 많은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인터넷에서 많이 확인을 하셨겠지만 네. 중국,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 같은 경우들은 이제 계속 북상을 해서 서해상을 따라 북상을 해서 이제 경기 서해안 부근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는 경로를 취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중부지방 그리고 서울 경기도를 관통하는 모습의 이제 예상 경로가 있었는데요. 그랬죠. 예, 우리나라 같은 이제 우리 기상청에서는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남쪽 지금에 있는 이 그 진도나 이 신안 부근에서 이제 턴을 해서 이제 내륙으로 들어오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측의 차이가 있었던 거는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들은 아무래도 자국에 있는 영향에 대한 피해보다는 그냥 단순한 이 태풍에 대한 진로에 대한 예측을 하다 보니 네. 아무래도 수치 모델에 많이 의존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근데 반대로 저희 기상청 같은 경우들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쪽에 굉장히 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태풍의 현재 위치나 그로 인한 이 예측되는 자료가 얼마나 오차가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에 따른 이제 보정과 그에 따른 정확한 예보를 조금 더 해서 경로를 취하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지금과 같은 좀 예보를 잘할 수 있었던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다행이긴 한데 제주도에 기록적인 비가 쏟아졌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비 상황? 앞으로도 이 열대저하부가 회전력이 약해지는 시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주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네. 특히나 뭐 제주 산간 그리고 이 남해안 쪽에 위치한 지리산 부근 그리고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특히나 이 수증기가 강한 남풍을 따라 들어오고 그리고 지형적으로 강제적으로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폭발적으로 비구름대가 더욱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도 CCTV에서 나타나지만 때문에 지금 제주 산간에도 굉장히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영향들이 뭐 오늘 밤 또는 내일 낮까지도 계속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는 굉장히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할 수 있고요. 그 외 지역에서도 이 건조 공기가 계속 따뜻한 수증기하고 충돌을 하면서 비구름대들이 지속적으로 발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이 많은 비에 대한 주의를 계속 해야 합니다. 특히 해안 지역 사시는 분들이 걱정해요. 그 남서해안이 만조 시기랑 겹치는 곳이 또 있다고 하는데 해일이나 침수도 좀 고려를 해야겠죠. 네, 지금 태풍 다나스가 이제 약화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남해상을 중심으로 굉장히 강한 바람을 불어 넣었기 때문에 이 인근에 있는 해역들의 풍랑 파고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지금 아까까지만 해도 최고 8m까지 육박하는 파도들이 일었는데요. 이러한 바람에 의한 파도들은 태풍이 잦아든다고 해서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후에는 조금 더 남아있는 상태로 계속 조금 더 높아지는 형태가 될 건데 내일까지 예상되는 게 최고 9m까지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만조 시기와 더불어서 해수면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이 높은 파도가 일게 되면 쉽게 그 방파제를 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방파제 인근에 위치한 해안 도로나 인근 인접한 가옥에서는 이 월파로 인한 침수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해안도로나 인근에 사시는 주민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출입을 자제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수도권이나 중부지방 어떨까요? 네, 태풍이 열대저압부로 약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비구름대를 동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열대저압부가 조금 더 우리나라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위쪽으로 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구름대가 현재 있는 그 태풍의 열대저압부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중부지방 또는 서울, 경기도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태풍의 우측 반원에서 이 동쪽 지방에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0에서 60mm의 강수예보가 나가 있지만 네. 서울,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양, 네. 그리고 경기 동부나 강원, 영동에 많은 양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기상청 우진규 예보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호 태풍 다나스는 오늘 정오에 전남 신안군 섬 지역을 지나면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됐습니다. 이 태풍은 에너지원을 잃어 구름대가 많이 붕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태풍이 급격히 약해짐에 따라 태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지금은 전남과 일부 경상도 지역에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남부 해안을 따라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해상을 중심으로 풍랑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은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과 경남 지방을 중심으로 1시간에 20-30mm 안팎의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을 보면 제주 삼각봉에 무려 1000mm가 넘는 역대급의 폭우가 쏟아졌고 전남 해안과 그리고 지리산 부근에도 300mm가 넘는 매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태풍에 동반된 다량의 수증기가 계속해서 유입됨에 따라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오후까지는 남부지방과 동해안 지방에 거센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경상도에 50에서 100, 최고 150mm가 넘겠고 그 밖에 전라도 지역에 30에서 80, 많은 곳은 100mm가 넘겠습니다. 또 중부지방에도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앞으로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도 비지만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순간 최대 풍속, 나뭇가지가 부러질 정도의 초속 20m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남부와 동해안에는 비와 함께 바람도 거세게 불겠습니다. 태풍의 열대저압부로 약화됐다고 하더라도 오늘 오후까지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바람이 거셀 것으로 보이니까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또 물결은 남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오면서 해안가에서는 저지대 침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태풍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KBS 뉴스 특보 마치겠습니다. 태풍 상황은 이어지는 KBS 뉴스를 통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